미운 아기 오리. 어느 여름날 푸른 호숫가에 한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 둘씩 알이 깨지고 노란색의 귀여운 아기 오리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깨어난 아기 오리는 달랐어요. 형제들은 노란색인데 이 아기 오리는 회색빛이 도는 투박한 깃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몸집도 조금 더 크고 목도 길었어요. 다른 오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오리 맞아? 이상하게 생겼어. 아기 오리는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형제들은 그를 놀리고 심지어 못난 오리라고 부르며 따돌렸어요. 같은 연못에 사는 다른 동물들마저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아기 오리는 너무 속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엄마 오리조차 슬픈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아기 오리는 혼자서 연못을 떠나기로 했어요. 아기 오리는 세상을 떠돌았어요. 숲을 지나 강을 건너 넓은 들판까지 걸어갔어요. 어느 날 그는 넓은 호수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여러 마리의 커다란 새들이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얀 깃털을 가진 백조들이었어요. 아기 오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어요. 저 새들은 정말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못난 오리인데. 그렇게 겨울이 찾아왔고 아기 오리는 추위 속에서 힘겹게 버텼어요. 하지만 차가운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따뜻한 봄이 왔어요. 얼어있던 호수도 녹고 주변이 푸른 초원으로 변했어요. 아기 오리는 다시 호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예전의 회색빛 오리가 아니라 우아한 하얀 깃털을 가진 아름다운 새가 비치고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것을요. 그동안 자신이 못난 오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단지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다른 백조들이 다가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너는 원래부터 우리와 같은 백조였어. 아기 오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자신이 남들과 달랐던 것은 못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늘을 날아오르는 백조들 사이에서 그도 이제는 힘차게 날개를 펼쳤답니다. 어떤가요? 아기 오리는 처음부터 못난 오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남들과 다르게 성장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과정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혹시 지금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외롭다면 기억하세요. 누군가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걸. 멋진 순간이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개미와 배짱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여름, 넓은 들판에서 개미들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곡식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쌀알보다 작은 씨앗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주 한가로이 바이올린을 켜며 노래하는 배짱이가 있었어요. 랄랄라. 이 좋은 날씨에 일만 하다니. 개미들은 참 답답하네. 세상에 이렇게 멋진 여름날이 얼마나 많은데.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좀 즐겨야지. 배짱이야, 너는 하루 종일 노래만 부르고 있네? 그럼 지금은 여름이잖아. 날씨도 좋고 먹을 것도 넘쳐나는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 하지만 곧 가을이 오고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어질 거야. 그땐 어쩔 건데? 겨울? 아이, 그거는 아직 한참이나 남았잖아. 지금 당장 신나게 노는 게 더 중요하지. 개미들은 배짱이가 걱정되긴 했지만 바빠서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마침내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들판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였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고 나뭇가지들은 잎을 모두 떨어뜨린 채 앙상하게 서 있었죠. 개미들은 따뜻한 집 안에서 미리 모아둔 곡식을 꺼내 먹으며 겨울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밖은 상황이 달랐어요. 바이올린을 켜며 신나게 놀던 배짱이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들판을 떠돌고 있었죠. 으아, 배고프고 춥고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개미들처럼 곡식 좀 모아둘 걸. 아, 추워. 배짱이는 떨리는 손으로 개미들 집 문을 두드렸어요. 배짱이야,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너무 배고프고 춥고 그래서 그런데 먹을 걸 좀 나눠줄 수 있을까? 그동안 뭐 하고 있었어? 우리가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할 때 배짱이 넌 계속 놀고 있었잖아. 맞아. 그때는 그냥 놀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걸. 개미들은 고민했어요. 하지만 배짱이를 내쫓지는 않았어요. 앞으로는 우리처럼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 이번 겨울은 우리가 도와줄게. 대신 내년 여름엔 우리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거야. 정말 고마워. 내년에는 꼭 개미들처럼 부지런히 일할게. 그렇게 배짱이는 개미들에게 도움을 받고 다음 해부터는 여름에도 부지런히 일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개미와 배짱이는 각자의 방식대로 한여름을 보냈어요. 하지만 겨울이 오자 준비하지 않은 배짱이는 어려움을 겪었죠. 여러분도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준비하며 개미처럼 부지런한 하루를 보내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은혜 갚은 생쥐. 깊은 숲속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어느 날, 작은 생쥐 한 마리가 바위 위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뭐야? 생쥐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커다란 사자의 발등 위에 떨어져 있었어요. 사자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굵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으르릉, 이 조그만 녀석이 감히 내 위로 떨어지다니.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있냐? 사자님,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생쥐는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을 모으며 빌었어요. 이런 작은 생쥐찜이야. 내 한 입거리도 안 되는데. 하지만 널 잡아먹어봤자 내 배도 안 차겠지. 사자는 생쥐를 살짝 들어 올리더니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다시는 내 앞에서 깍죽거리지 마라. 가서 조용히 살거라.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자님. 저를 살려주신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고맙습니다. 찍찍. 그렇게 말한 뒤 생쥐는 후다닥 사라졌어요. 사자는 코웃음을 치며 혼잣말했죠. 저렇게 작은 녀석이 뭘 할 수 있다고. 허튼 소리로군. 며칠이 지나고 사자는 숲속을 거닐다가 갑자기 거대한 그물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으아! 뭐야 이건? 으아! 사자는 몸부림쳤지만 그물은 점점 더 꽉 조여졌어요. 힘이 센 사자도 꼼짝할 수 없었죠. 그때 어디선가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찍찍. 사자님,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찍찍. 인간들이 설치한 덫에 걸려버렸어. 아무리 힘을 써도 빠져나갈 수가 없군. 으르릉. 찍찍.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같이 작은 녀석이 나를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냐? 하지만 생쥐는 말없이 덫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줄을 하나씩 갈가 끊기 시작했어요. 작고 여린 이빨이었지만 생쥐는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씩 마침내 그물이 찢어지면서 사자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으아! 이럴 수가! 너 정말 대단하구나! 찍찍. 사자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저도 꼭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찍찍. 난 네가 나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으르릉. 고맙다 생쥐야.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나. 사자는 생쥐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두 친구는 그날 이후 더 이상 크고 작은 존재가 아닌 서로를 믿고 돕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작은 생쥐는 자신보다 훨씬 크고 강한 사자를 구해줬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작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니다. 어떤 일이든 진심으로 베푼 은혜는 반드시 돌아온다. 여러분도 주변의 작은 도움을 소중히 여기고 기회가 되면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양치기 소년. 옛날 아주 먼 옛날 푸른 들판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옆에는 넓은 들판이 있었고 그곳에서 한 소년이 양들을 돌보고 있었죠. 이 소년은 매일 아침 양들을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 소년은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했어요.
으아, 진짜 너무 심심해. 아, 누구랑 이야기하면서 놀고 싶다. 소녀는 혼자 중얼거리다가 장난을 떠올렸어요. 소녀는 언덕 아래 마을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늑대가 양들을 잡아가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도구를 들고 달려왔어요. 하지만 언덕에 도착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늑대는커녕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들만 있었어요. 소녀는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하하하이야, 속았지요? 여기에 늑대는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실망하며 내려갔어요. 며칠 뒤 소녀는 또 장난을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소리를 질렀어요. 늑대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늑대는 없었죠.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이제 네 말을 못 믿겠다. 다시는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소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웃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큰 늑대가 양들을 덮치려고 했어요. 소녀는 너무 놀라서 소리쳤어요. 늑대다! 이번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믿지 않았어요. 또 거짓말하는 거겠지. 결국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고 늑대는 양들을 모두 잡아갔어요. 소녀는 울면서 깨달았어요. 거짓말은 결국 아무도 나를 믿지 않게 만들었어.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어때요, 친구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믿지 않게 된다는 거.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거짓말 대신 솔직한 마음을 나누는 하루를 보내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금도끼, 은도끼. 옛날 옛적 숲 근처 작은 오두막에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가진 것은 적었지만 항상 열심히 일하며 나무를 베었죠. 나무꾼은 하루 종일 나무를 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이만하면 나무가 충분하겠지? 오늘은 장작을 팔아서 맛있는 밥을 먹어야겠다. 하지만 운명은 나무꾼에게 장난을 치려고 했나 봐요. 갑자기 나무꾼의 손에서 도끼가 미끄러져 그만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휴, 어떡하지? 이 도끼는 나의 전부인데 이걸 잃어버리면 나무를 벨 수가 없잖아. 으아. 나무꾼은 강가에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때 강물 속에서 반짝이는 빛과 함께 요정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슬퍼하지 말거라, 착한 나무꾼아. 내가 너를 도와주마. 혹시 이 도끼가 너의 도끼더냐? 요정 할아버지가 꺼내든 것은 번쩍이는 황금빛 도끼였어요. 나무꾼은 황금빛 도끼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이거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고 오래된 쇠 도끼랍니다. 요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강물 속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뒤 요정 할아버지가 은빛으로 빛나는 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럼 이것이 너의 도끼더냐?
나무꾼은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 도끼도 저의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정말 낡은 도끼예요. 요정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강물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잠시 후 요정 할아버지가 정말 낡은 쇠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도끼가 너의 도끼이더냐? 나무꾼은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바로 이 도끼가 제가 찾던 도끼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정 할아버지는 나무꾼의 정직함에 감동했어요. 착한 나무꾼이여, 너의 정직함은 참으로 귀한 것이구나. 내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 금도끼와 은도끼도 함께 가져가거라. 요정 할아버지는 3개의 도끼를 모두 나무꾼에게 주었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욕심 많은 나무꾼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나도 금도끼랑 은도끼를 가지겠어. 욕심쟁이 나무꾼은 일부러 도끼를 강물에 빠뜨렸어요. 그리고는 요정 할아버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죠. 잠시 후 요정 할아버지가 나타나 묻자 그는 금도끼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금도끼가 저의 도끼입니다. 요정 할아버지는 그 거짓말에 얼굴을 찌푸렸어요. 거짓말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단다. 결국 욕심쟁이 나무꾼은 도끼를 돌려받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착한 나무꾼은 정직함으로 큰 선물을 얻었지만 욕심 많은 나무꾼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나무꾼이 되고 싶나요? 또 요정 할아버지가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고 싶나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토끼와 거북이. 어느 숲속 마을에 날쌘돌이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내가 이 숲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라는 건 다들 잘 알잖아? 누가 나랑 달리기 시합하지 않을래? 도끼야, 나도 한번 도전해 볼게. 뭐라고? 거북이 네가 감히 나랑 경주를 하겠다고? 넌 너무 느리잖아. 그래도 한번 해봐야 알지. 나도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와, 거북이가 도전한대. 오늘 대결 기대된다. 뭐? 토끼랑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드디어 달리기 시합이 시작됐어요. 토끼는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가고 거북이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죠. 거북이 쟤는 아직도 저기 출발선 근처에 있네. 뭐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어도 되겠지? 토끼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꾸벅꾸벅 졸던 토끼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지요. 그 사이 거북이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드디어 결승선이 보이네요. 거북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도착하고 있었답니다. 뭐야? 아니, 느림보 거북이가 벌써 저기까지 갔다고? 안 돼, 안 돼!
하지만 그때 거북이가 결승선을 통과하며 달리기 시합은 끝이 났어요.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느긋하게 굴지 않았다면. 하이. 토끼야,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 다음번엔 더 멋진 시합이 되길 바랄게. 이렇게 해서 거북이는 느린 걸음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어때요, 여러분? 친구들도 거북이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태도 잊지 마세요. 할아버지 똥 된장찌개.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부지런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곤 했답니다. 아유, 오늘도 나무를 많이 했어. 아이고 힘들어. 아유, 그런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픈 거지? 아유, 여기 화장실도 없고. 아유, 어쩔 수 없구만. 할아버지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아파서 근처에서 볼일을 보기로 했어요. 아이고, 이 호박잎이 양 참 크고 좋구만. 여기다가 양 싸가지고 이걸 감싸서 버리면 되겠어. 그렇게 할아버지는 호박잎으로 똥을 감싼 뒤 냇물에 던져버렸어요. 하지만 그 호박잎에 쌓인 똥은 냇물을 따라 둥둥 떠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한편 냇가에서는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위에서 무언가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어머나, 이게 뭐야? 색깔도 그렇고 냄새도 구수하니 아유, 잘 익은 된장이네. 할머니는 그것이 된장이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져가 찌개를 끓이기로 했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맛있는 찌개를 끓이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를 했어요. 감자, 호박, 두부까지 넣고 특별히 냇가에서 주운 된장을 듬뿍 넣었답니다. 집 안에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잠시 후 산에서 돌아온 할아버지가 냄새를 맡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할멈이 된장찌개를 끓였구먼. 우리 할멈 솜씨는 양 언제나 최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함께 찌개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먹던 중에 할아버지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답니다. 근데 아유, 이 찌개 맛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할멈? 그나저나 이 된장은 어디서 가져왔단 말이야? 이 된장 어디서 났어? 아유, 그게 냇가에서 주웠지요. 냄새가 구수하길래 나는 이게 된장인 줄 알고 가져왔어요. 뭐라고? 내가서 설마 그 내 호박잎에 싼 똥인데 그거를 가지고 찌개를 끓인겨? 결국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 엉뚱한 일에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냇가에서 뭔가를 주워오는 일은 없었다고 해요. 어때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호호호호호.